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갈릴리입니다. 사학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을 남들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꾸준한 영상을 내어드리고 있고요. 너무나도 과분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 52,500분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6만 명, 7만 명을 넘어서서 10만 명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퀄리티의 정보들 빠르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자료집들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2차전지 차세대 주도업종 자료집,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 그리고 2023년도 AI 인공지능 자료집까지 해서 2023년도 이 세 가지의 섹터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데 문제가 없는 핵심 정보들만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2000지를 통해서 예제를 들어드리면 왜 2000지가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K배터리 10배 성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리고 핵심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으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금 광물 패권, 광물이 어떻게 중국에게 의존되어 있죠. 이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을 만든 미국의 정책적인 이야기까지 쭉 정리해 놓음으로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 하나만 보셔도 핵심 정보는 싹 다 알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쭉 정리해 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겠죠. 이런 자료집들을 로봇 자료집, 그리고 AI 자료집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고퀄리티의 자료집이니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께서 무료로 다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이 기업 꼭 묻어두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굉장히 큰 시장의 악재가 나 있는데요. 정확하게 2000지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했죠. 잘만 올라갈 것만 같았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단기 조정이 났습니다. 이대로 뭐 주가가 폭락한다, 이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번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는 증시였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변곡점인 현재 시점에 100년 만에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될 만한 안전한 종목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100년 만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중국 대외 거래 때 위안화를 달러보다 많이 썼다. 역대 처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한국은 원하고 중국은 위안화죠.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역이 일어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미국을 제쳐두고 중국이 중심이 되자라는 지금 이제 목표 하에 미국의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인 위환화를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외국의 양자 간 무역 및 자본 결제를 모두 포함한 대외 결제를 통화별로 집계한 결과 2분기, 이번 직전 분기죠. 위안화 결제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11% 증가했습니다. 반면 달러 결제액은 1조 4천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동기간 동안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외교적으로 갈등도 일어날 거고 무역도 실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통화의 사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과거에 미국이 1939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된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고요. 거의 약 100년이 조금 안 되지만 약 100년 정도의 기간 만에 처음 일어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정말 10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1위의 국가로서 유지해 왔는데 이 1위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나? 이유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가장 심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적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적자 폭이 매년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잠깐 조정받을 때 있던 경제 위기 때고요. 요때는 이제 직전 정권인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시기네요. 이 시기가 트럼프 정권 시기고요. 요 시기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아니면 정말 정치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자 추이는 상승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빚이 많네. 중국을 그를 통해서 이득을 챙겼네.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까지 나와주기 시작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국은 이런 걸 방관해 왔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는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악의 무역 적자, 미국 바이든이 때려도 중국산 못 끊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급망을 최대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 작년도죠. 무역 적자 1조 달러 육박,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물가 안정을 못 시키면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경제에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요. 물가가 안정돼야 사람들이 화가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야 안정적인 지지율이 가능해지겠죠. 이 대통령이 다스렸더니 우리가 먹고 살기 편했더라. 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물가가 굉장히 크게 폭등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금리 인상을 그만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교역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중국은요,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켜준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앞서 지표를 보신 바와 같이 2000년도 때부터 본격적인 이 중국의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이 시기를 보시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확인되시죠? 원래 과거에는 일본이 했었던 것들을 일본이 망하고 중국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물가는 더욱더 안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좋은 소비국이자 많은 제품을 팔아주는 소비국이자 생산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 중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자가 심해졌고 적자가 심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 근데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미국은 이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대신할 생산 파트너가 필요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미국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값싼 인건비 그리고 다양한 광산, 광물, 자원 때문인데요.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광산, 광물은 어떻게든 공급망을 만든다 쳐도 이 값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생산이고요. 두 번째는 제2의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을 대신해 줄 나라를 찾는 겁니다. 사실 로봇 생산을 주로 로봇이 모든 것을 사람을 대신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사실 미국은 이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았겠죠.
방법이 있고 조금씩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실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로봇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브리검 겸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봇이 대체되는 직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실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비율의 2배가량 과대평가했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약 3배로 과대평가했습니다. 실제 수치보다 2배, 3배 과대평가됐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일자리가 대체되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크게 2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술의 한계. 기술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한계. 비용의 한계가 아직 로봇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SKT 로봇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대당 2천만 원이죠. 자동차 한 대 값으로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죠. 1년 전체를 사실 인건비를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 싸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사실 사람을 대신할 만큼 이 로봇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은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 하락할 때까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히려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도입이 되지만 예를 들어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할 때 100% 무인 공장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생산한다든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 때에는 자주 사용되겠지만 그 이외의 것에서는 사용되기 애매할 것이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역시나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비싼 기계 장비를 감당할 수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사실 이 미국의 선택은 방법이 없습니다. 로봇 생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뭔가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로봇 생산으로 이어지기 전에 제2의 중국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국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국가로 떠오른 미국이 점찍은 국가가 이미 있겠죠. 바로 인도입니다. 이 미국이 점찍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요. 최근에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서 애플한테 굉장히 뭐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애플이 어디로 공장을 옮겼냐면 바로 이 인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애플도 공들이는 인도, 지금 이제 중국 인구 추월하고 3위 경제국 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도 인구가 14억 2,500만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가 자국의 인구 증가와 탈중국화의 수혜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력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생산,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겠죠. 아이폰 생산 공장의 일부를 인도로 옮겨 생산량도 3배로 급증시켰습니다. 당연히 인도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왜냐면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느냐? 이제서야 투자를 하느냐?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 투자를 했어야지라고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생산도 생산이지만 생산과 더불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국은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아직 인도는 그 정도로 성장한 기업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선택했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탈중국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지금 인도를 노리고 있죠. 미국도 사실상 인도를 점찍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인도의 경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의 1인당 GDP가 올라갈 겁니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구매력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인도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나 이런 생산 공장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플이 하니까 삼성도 따라가야겠죠.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만 체험형 매장을 2개 잇따라 인도에 오픈했습니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각종 제품을 물론 삼성의 스마트 홈 기술인 스마트 싱즈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만한 매장입니다. 신기술 나오고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공개하겠죠. 삼성이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최대 스마트폰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냐면 자동차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죠. 실제 이거 제대로 읽어보세요. 반값 테슬라 나오나 인도의 신차 공장 논의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간부들이 7월 안에 인도 상공부 지금 이제 장관을 만나 저가 테슬라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측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만 달러대 반값 테슬라 생산이 현실화될 수 있어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인도 공장에서 생산할 신차 가격이 현지 통화로 대략 200만 루피, 2만 4천 달러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 최저가인 32,200달러보다 25%가량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프라나 환경들이 더 싼 거죠. 인력, 노동자도 싸고요.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 3의 판매가 4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해당해서 정말 반값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기차 기업이 투자를 하면 배터리 기업도 같이 투자하겠죠. LG엔솔 인도 이륜 전기차의 1, 2위에 배터리 공급한다. 2030년도까지 10배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전기차를 공략하기 위해서 LG엔솔도 나섰는데요. 인도 전기차 1, 2위 업체인 올라 일렉트릭과 TVS 모터에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법인을 세워서 현지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근에 LG엔솔이 중국의 TACL을 대신해서 배터리를 생산하자고 지금 현재 테슬라와 협의를 현재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인도의 진출이 본격화되면 LG엔솔도 본격적인 인도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 흐름에 당연히 현대자동차도 놓칠 리 없겠죠. 이미 생산 공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 바로 배터리 조립 공장까지도 짓는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에 배터리 조립 공장을 짓는 등 10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17만 8천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팩 조립 공장을 짓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고속도로 등 지금 이제 주요 거점에 100곳에 전기차 충전소도 건설할 계획인데요. 공장의 연간 대수를 지금 현재 85만 대까지 상승시키게 되면서 배터리 팩도 생산하고 완성 자동차도 생산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짓는 현재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현대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인도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하게 살 만한 주식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의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뭐냐? 그래서 인도가 뜨고 있는데 근데 결론을 보면 딱 돈이 될 것 같은 거 또 배터리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배터리를 추천해 드리려면 관련 종목 추천해 드리려면 여기 안 왔겠죠.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섹터는 바로 요겁니다. 과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어갈 때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갔습니다. 바로 굴삭기입니다. 중국 시장 월별 굴삭기 판매량 추이인데요. 실제 2006년, 2008년, 20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굴삭기의 조달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빠르게 고속으로 성장할 때와 경제 위기일 때 이런 대량 건설 인프라 정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정책에 힘입어 같이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겁니다. 뭐 굴삭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건설 현장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최근에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로 싸우고 있죠? 공급망에 대해서 싸우고 있죠. 미중 공급망.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급망을 완벽하게 부수고 이 G7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산들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이 광산,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이 광산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죠. 특히나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쪽 광산에도 쓰이는 게 바로 뭐죠? 광산에도 지금 이미 사진에도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죠. 중장비입니다. 역시나 중장비가 사용된더라.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닦아야 되고 거기에도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때문에 광산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더더욱이 더 이 매출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드렸죠. 예, 실제 그리고 이 두산 관련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 봅니다. 언급해 드리고 나서도 5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바로 2차 전지 광산 광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인도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국가 기업들이 다 인도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해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과거에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가장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가장 안전한 종목을 찾겠다라고 설명드렸죠. 매출 실적 너무나도 탄탄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너무나도 이미 성장이 거의 뭐 탄탄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다 나온 거 보이시죠? 매출도 증가, 특히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증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이 인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더 큰 매출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종목과 두산 밥캣이라는 두 가지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나는 근데 난 이걸로 만족 못한다. 이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세 가지의 자료집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다음 주목할 만한 섹터는 로봇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면 좋겠지만 AI는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매출이 낼 수 있을 만한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2차전지 이미 많이 올랐죠. 2차전지가 잠시 쉴 동안은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하면 로봇일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아요. 이러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 항상 말씀드리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있죠.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일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실제 이 무료 정리 자료가 해당되는 무료 자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참 각자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거고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일 건데요.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맨 아래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 단타 급등 추천주 그리고 1일 무료 아침 시황 매일매일 아침 시황 드리고 있고요. 테마 정리 자료, 급등주 포착 자료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드려요.
오늘 LS 전선 아시아 요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종목들이 어, LS 전선 아시아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파동이 셌기 때문에 하방 나오면서 하방 마감했지만 우리가 아침에 생각해 보면 단타를 치고 수익을 나온 데는 충분한 퍼센트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20% 올랐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단기로 한 2, 3% 정도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겠죠. 이런 수익들을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률 높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추천주 확인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함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정리한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사실 해외 증시 흐름부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증시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이 다음날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주식에 대처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에서 이 아침 시황 매일매일 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10분, 15분 투자하셔서 시청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었던 섹터 중국 경기부양 관련 종목이 오늘 잘 갔네요. 경기부양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집들도 드리고 있죠.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세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100포인트 무료 정보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하신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골뱅이 네이버.com 을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1234566 12346 쉽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함인데 성함 꼭 안 적으셔도 돼요. 삼성, LG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아무나 적으셔도 되니까 아이디 만드세요. 실제 네이버 아이디도 꼭 네이버 아이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억하시기 쉬우신 거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메일 주소 적으셔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간 핸드폰 번호 인증 이런 거조차도 없죠. 핸드폰 번호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위해서 정말 쉽게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할 목적으로 아이디만 만들라고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이디 만드시고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보들 100% 무료로 정보들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계속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각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100%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것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려요.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을 에서는 무료가 계속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100% 무료로 모든 정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정보들은 제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올려드리는 자료들이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올려드리는 자료집은 아니니까요.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자료집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이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든 증시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실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